캘리포니아주 곳곳에 대형 산불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최고 풍속 시속 80km에 달하는 강풍이 예보돼 산불 진화에 중대 고비를 맞았습니다. 어제 리치필드 커뮤니티 센터에서 벤자민 최 신임 타운 판사의 취임 선서식이 열렸습니다. 뉴욕주 조기 투표가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가운데 투표 장소와 뉴욕시 특목고 입학시험 장소가 겹쳐 혼란을 겪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과 영주권 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을 대폭 축소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 범죄의 소탕을 예고하며 범죄의 근본 원인 분석을 위한 연구위원회 발족을 행정명령으로 지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곳곳에 대형 산불이 번지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오늘 최고 풍속이 시속 80km에 달하는 강풍이 예보돼 산불 진화에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LA를 관통하는 고속도로인 405번 서쪽면에서 어제 발화한 산불은 LA의 대표적인 부촌인 벨에어, 웨스트우드, 브렌트우드 등을 향해 번졌습니다. 이들 지역은 유명 인사가 다수 거주하는 초호화 부촌이며 강제 대피령이 내려진 곳은 만여 가구에 달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은 산불 연기로 어제 수업을 취소했으며 인근 캐톨릭 여자대학인 마운트 세인트 메리 대학에도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미술품을 다수 소장해 관광 명소로 널리 알려진 캐티 센터는 불길이 주변에 이르렀지만 미술품 보관 창고에는 피해가 없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북부 캘리포니아 산불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명 와인 산지 소노마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이 불어 오늘 오전까지 피해 면적이 75,400에이커로 급격히 확대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지금까지 이 불로 96채의 건물이 완전히 붕괴됐고 20여 채는 일부가 손상됐으며 약 9만 채 건물이 이 화재로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869년 지어진 유서 깊은 고급 와인 양조장 소다록 와이너리도 이번 화재로 소실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부터 내일 낮까지 또다시 건조한 강풍이 불고 이달 말까지는 비조차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보돼 화재 진화는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27일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역대급 강풍 상황이라며 현재 캘리포니아 전역에 산불이 발화하는 조건은 규모, 범위, 풍속, 건조한 식생 조건 등에서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11월 5일 본선거가 일주일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이번 본선거에 뉴저지주에서 시장, 시의원직에 출사표를 던진 한인 후보는 모두 6명입니다. 현 캠든 카운티 의원인 수잔 신 앵글로 의원은 뉴저지주 역사상 첫 한인 여성 시장직 당선을 노리며 민주당 시장 후보로 나서 공화당 소속 낸시 펠러 오다우드를 상대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앵글로 후보가 체릴 시장에 당선되면 2005년 에디슨에서 한인 최초로 당선된 최준희 전 시장, 2018년 팰리세이스 파크에서 당선된 크리스 정 시장에 이어 세 번째 한인 시장이 됩니다. 지난 6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앤디 민 현 시의원은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마이크 비에트리 의원과 함께 이번 본선거에서 공화당 제임스 도노반, 타니아 카반 후보와 경쟁합니다. 이번 팰리세이스 파크 본선거는 6,100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공립교 증개축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틀리의 피터서 시의원과 테너플라이의 데니얼 박 시의원은 올해 본선거를 통해 3선에 도전합니다. 포틀리는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한인 인구 비율이 30%에 육박하고 한인 사회 결속력이 뛰어나 서의원의 3선은 낙관적으로 보입니다. 테너플라이의 박 의원은 경쟁 후보가 없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또 지난 6월 올드테판 타운 최초의 한인 시의원 진 유 의원과 오라델의 첫 한인 시의원 미리암 유 또한 이번 본선거를 통해 시의원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어제 리치필드 커뮤니티 센터에서 벤자민 최 신임 타운 판사의 취임 선서식이 열렸습니다. 벤자민 최 판사는 현재 뉴저지에서 활동하는 유일한 한인 판사로 주민들이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뉴저지 리치필드 타운 판사로 벤자민 최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어제 저녁 리치필드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벤자민 최 신임 타운 판사의 취임 선서식이 열렸습니다. 현재 호보큰 판사와 팰리세이즈 팍 교육위원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벤자민 최 판사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리치필드에서 주민들이 차별 없이 정당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인 사람들이 우리 법원 이제 법무관에 오면 이제 거기 콜트에서 올 때 제가 이제 판결할 때요 그냥 fair shake, equal opportunity를 주면서 이제 판결했습니다. 선서식에 참여한 데니스 심 리치필드 시의원은 한인 판사가 임명된 것은 미국 내 한인 사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며 앞으로 리치필드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화적 차이라든지 언어의 어떤 장벽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좋은 결과가 생겼어요. 벤자민 최 리치필드 타운 판사는 현 뉴저지 내 유일한 한인 판사이며 과거 리를 페리의 타운 판사였던 김석영 변호사, 버겐 카운티 중앙법원 판사였던 김재현 변호사 이후로 뉴저지 내 역대 세 번째 한인 판사가 됐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올해 뉴욕주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조기 투표가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가운데 투표소로 지정된 일부 학교들이 투표 장소와 뉴욕시 특목고 입학시험 장소가 겹쳐 혼란을 겪었습니다. 지난 26일 스테이튼-아일랜드 텍고교 등 뉴욕시 특목고 시험장이 조기 투표소와 겹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들의 신고가 잇따랐다고 스펙트럼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일부 학교 관계자들은 정치인과 시 교육국에 조기 투표 장소를 변경해달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지만 투표 장소는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조기 투표는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됩니다. 투표소 이용 시간은 28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29일은 오전 7시에서 오후 8시, 30일과 31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11월 1일 오전 7시에서 오후 8시, 2일과 3일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로 매일 조금씩 다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퀸즈 한인 밀집 지역에는 베이사이드 뉴욕 한인 봉사센터가 조기 투표소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특히 뉴욕시 공직선거에 순위 선택 투표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민 투표도 함께 진행됩니다. 순위 선택 투표제는 주민들의 선호 순서에 따라 후보 당선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선거 한라인은 민권센터, 시민참여센터,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시민권과 영주권 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을 대폭 축소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민 옹호 단체 관계자들은 또 하나의 이민 제한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 복스에 따르면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오는 12월 2일부터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등 공적 부조 수혜자도 이민 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개정안을 오는 11월 27일까지 연방관보에 고시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현재 연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 150% 미만이거나 공적 부조 수혜자일 경우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경우 시민권과 영주권 신청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그동안 공적 부조 수혜를 이민 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 근거로 내세웠던 이민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해 면제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대체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이민자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민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1인당 725달러에서 1225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민당국은 38만 2천 명가량이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취임 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 범죄의 소탕을 예고하며 범죄의 근본 원인 분석을 위한 연구위원회 발족을 행정명령으로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시카고에서 개최된 국제경찰청장협회 총회에서 범죄 근절을 위한 연구위원회 발족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폴리티코 등이 보도했습니다. 위원회는 정신건강, 노숙, 약물 남용이 전국 범죄율과 폭력 실태에 어떤 영향을 어느 정도까지 미치는지 조사 분석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후 연구위원회의 제안이 나오는 대로 즉시 반영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고 법무부가 미국 내에서 갱단과 마약 밀매자 등을 겨냥한 폭력 범죄의 소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본인 취임 이후 미 전역의 범죄율이 낮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해 미 전역에 만연한 범죄 카르텔을 해체하고 미국의 안전을 회복하기 위한 3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행정명령은 다국적 범죄 조직을 추적하고 국제적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의 수사기관의 공조를 강화하고 법 집행관에 대한 공격을 연방 범죄로 규정해 위반 시 최저 형량제를 적용하는 한편 불법 이민, 마약 밀매, 폭력 범죄 감축을 위해 법무부 장관 직속의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 10명 중 1명은 집이 없어 친구나 친척집 또는 노숙자 쉘터 등을 떠돌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2019 학년도 뉴욕시 공립학교 재학생 110만 명 중 10만 3,013명이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테크앳 애드보케이트 포 칠드런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만 5,134명보다 다소 줄어든 것이지만 여전히 공립학교 재학생 10명 중 1명은 노숙자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킴 스위트 사무총장은 지난해 노숙자가 된 학생들 중 85%가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 인종이었으며 그 수가 브루클린 바클레이 센터를 6번 채울 수 있을 정도로 많다며 특히 노숙자 학생 중 57%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뉴욕시 평균 졸업률 8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 교육청은 올해 노숙자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30명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총 10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별도로 100명의 커뮤니티 코디네이터가 노숙자 학생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약품 유통업계의 공룡 월그린이 지난주 본사 인력 감축에 이어 올해 연말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등 연간 비용 절감 목표액을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월그린은 연간 비용 절감 목표액을 지난 4월 제시한 15억 달러보다 3억 달러 확대된 18억 달러로 상향 조정할 것을 발표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월그린의 연간 비용 절감 목표는 지난해 말 10억 달러에서 계속 늘어나며 이를 위해 인력을 줄이고 연말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알렉스 골레이 월그린 사장은 하향 조정된 올해 운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연말 보너스를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는데 월그린이 지난해 매장 매니저를 포함해 직원 보너스를 대폭 삭감한 적은 있지만 연말 보너스를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시카고 트리뷴은 전했습니다. 월그린은 지난주 시카고 북부 교외 도시 디어필드의 본사 100여 명의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제임스 키오 월그린 글로벌 최고 재무 책임자는 지난주 단행된 본사 인력 감축을 확인하면서 전 세계 매장과 의약품 도매 부문의 추가 구조 조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월그린 대변인은 조직 효율성을 높이고 운용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경영 지원 부서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성장과 차별화된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 세계 11개국에서 18,75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월그린은 지난해부터 시장 변화와 복제약 가격 급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에 따른 가양 전자담배 판매 금지로 위기를 맞은 전자담배 줄 제조사인 줄 랩스가 인력 감축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줄 랩스가 올해 말까지 현 인력의 10에서 15%에 해당하는 500명가량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번 감원은 규제 당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줄 랩스는 감원과 함께 마케팅 예산을 줄이고 미성년자 흡연을 줄이는 활동에 새롭게 투자할 예정입니다. 줄 랩스의 최고 경영자 케이시 크로스웨이트는 성명에서 줄 랩스는 미국과 전 세계에서 영업하기 위한 허가를 취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줄은 2015년 출시 이후 가양 전자담배를 앞세워 전자담배 시장의 40%를 장악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지만 미성년자 흡연과 유해성 논란이 확산되면서 미국 규제 당국의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전자담배에 따른 폐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10대들 사이에서 전자담배가 유행하자 모든 가양 전자담배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남가주 지역 곳곳에 발생한 산불로 대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연기와 재가 급증하면서 한인들의 호흡기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준호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남가주 지역을 뒤덮었습니다. 매년 건기마다 발생하는 산불이지만 올해는 특히 심각합니다. 유독가스나 다름없는 연기와 재로 인해 대기는 최악 수준으로 나빠졌습니다. 제 차가 지금 굉장히 먼지가 많이 지금 보니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산불 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나 이런 생각했어요. 방금. 마룻바닥을 닦았는데 그렇게 안 들어오거든요. 먼지가 새카매. 이 때문에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급증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가래가 끓거나 숨이 찰 경우 대기 악화로 인한 급성 기관지염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특히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양쪽 가슴이 답답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그리고 이제 기침, 평소에 없던 기침이 난다든지, 기침을 하고 나서 이제 검은 가래 같은 게 나온다든지, 특히 이제 산불 위험적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고요. 폐기종이라든지 평소에 폐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미세먼지로 인해서 쉽게 폐렴으로 올 수도 있고, 그게 악화가 되게 되면 또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산불이나 화재 등으로 대기가 급속하게 악화된 경우 되도록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외부 활동을 해야 한다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에선 창문을 닫고 주기적으로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 등으로 공기를 순환시켜야 합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프랭크 퀸테로 글렌데일 전 시장이 LA 일본 총영사로부터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주 한미포럼에 따르면 퀸테로 전 시장은 최근 놀시리즈 대학에서 개최된 위안부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회에서 올해 부임한 아키라무토 LA 일본 총영사가 총영사로서 내 임무는 글렌데일 소녀상을 철거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퀸테로 전 시장은 아키라 총영사는 글렌데일 시의원에게도 이런 말들을 전하며 소녀상 철거에 대한 압박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퀸테로 전 시장은 재임 기간 중 글렌데일 소녀상을 설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며 글렌데일 중앙도서관 시립공원에 세워진 소녀상은 올해 건립 6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데일리 뉴스는 어제 드블라지오 시장이 NYPD 경호팀의 인력과 차량을 아들의 통학에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드블라지오 시장은 아들 단테가 커네티컷 소재 예일대에 입학하자 맨하탄 시장 관저에서 학교까지 통학을 도와줄 경호팀에 직접 지시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 8월에도 자신의 경호팀을 시켜 딸의 이사를 돕도록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팰리세이드파크 타운의회는 팰리세이드파크 경찰서 소속 마크 매싱 경사를 공립학교 보안요원으로 배치하는 결의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채용 비리 논란으로 학교 무장 보원요원 배치가 무산된 후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팰리세이드파크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까지 현직 경찰이 학교에 배치돼 보안 업무를 수행했지만 경찰서 인력 부족으로 지난 5년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일광 절약 시간제 서머타임이 오는 11월 3일 일요일 새벽 2시를 기해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일요일 새벽 2시가 1시로 조정되며 뉴욕과 서울 간 시차는 현재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1시간 늘어납니다. 서머타임은 낮 시간을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시행되며 매년 3월 둘째 일요일에 시작돼 11월 첫째 일요일에 해제됩니다. 보스턴 칼리지에 재학했던 한인 유모 씨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필리핀계 남자친구와 18개월 동안 교제하면서 물리적 폭행과 함께 모욕적인 언어폭력으로 정신적 학대를 가해 자살에 이르게 했다며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고 서포 카운티 검찰이 밝혔습니다. 유 씨는 피해자에게 헤어지기 2개월 전부터 자살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무려 4만 7천 건 이상 보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5도, 섭씨 영상 18도, 밤 최저 기온 61도, 섭씨 영상 16도 예상됩니다. 목요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 오전에 비가 예상되며 오후에는 곳에 따라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